안녕하세요. 애보국수TV입니다. 오늘은 따끈따끈한 뉴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5월에 열리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G7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총 7개의 국가와 유럽연합까지 포함하여 정치, 사회 분야에서의 선진국들이 모여 국제적인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동안 대한민국은 G7보다 광범위한 개념의 G20에는 포함이 되어 있었으나 G7에는 계속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최국의 수장이 G7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나라를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기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초로 일본에 의해 초청받아 참석했으며, 이어 박근혜 대통령도 일본에게 초청을 받았지만 일정으로 인해 참석하진 못했는데요. 이후 문재인 대통령 또한 미국의 초청으로 인해 G7에 참석했습니다. 당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G7이 아닌 한국이 포함된 G11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나 일본의 의원 사토 마사이사가 중국을 옹호하는 한국이 G11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한국의 가입을 일본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간 문제가 있던 외교를 정상화함에 따라 다시 한국의 위상이 드높아질 기회가 생긴 것인데요. 먼저 미국의 전문가들이 모인 연구기관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서는 이번 G7 정상회의에서 한국을 초청해 G7에서 G8으로 확장하기 위한 명분을 구축해야 한다 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권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이러한 기조가 보이는 상황 속에서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한 것은 우리나라의 굉장히 호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초에 G7의 새로운 국가가 가입하기 위해서는 G7에 포함된 국가들이 전원 찬성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독일과 일본을 중심으로 독일은 단순히 G7이 가진 의미의 정통성을 유지하고자 반대하였고, 일본은 앞서 말했듯 그동안의 한국이 G7의 사실상 적대국인 중국에 상당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는 하지만 이것에 더하여 한일 관계가 좋지 못해서 반대를 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성과로 인해 한일 관계와 한미 관계가 상당히 호전되어 G7에 한국이 포함되는 데에 일본이 반대할 가능성이 희박해졌고, 시대적 흐름으로 인해 더 이상 독일도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고 관측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 하나였는데 이렇게 뛰어난 성장을 하여 기존의 선진국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인정받게 된 것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경제성장이 바탕이 되었겠지만, 이러한 성장을 유지하고 또한 훌륭한 외교를 바탕으로 이러한 성과를 낸 모습을 박정희 대통령께서 못 보시는 것이 참 아쉽지만, 아마 좋은 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보국수TV였습니다.